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는 최근 유행 중인 이중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한편 오늘부터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첫 소식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이후 인도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94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명, 이번 달에 7명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변이 바이러스는 3개 종류가 꼽힙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는 2가지 변이가 함께 나타나는 이중 바이러스입니다. 다만 그 전파력부터 백신이나 치료제 효과가 얼마나 떨어지느냐는 문제는 아직 연구 단계입니다. 전파력이나 치명률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미진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서 WHO에서도 주요 변이로 지금 분류하지는 않는 상황이라 이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를 주시하는 한편 예방접종 속도를 올리며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는 장애인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들의 접종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경찰과 소방, 군인 등에도 이르면 이달부터로 접종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해 30세 미만에 대해 접종을 보류하며 생긴 물량을 우선 접종시키는 겁니다. 다만 원활한 백신 수급 여부는 변수입니다. 미국이 백신 효과를 보강하는 추가 접종을 뜻하는 이른바 부스터샷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정부도 백신 확보 대책 마련에 고민이 커졌습니다. 필요한 양 이런 게 점점 더 정해질수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훨씬 더 커지게 되거든요. 범정부적인 또 외교적인 노력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계획대로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방역당국은 국내 100만 명 이상이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을 12주 정도로 늘렸습니다. 간격이 길수록 효과도 좋아지지만 백신 수급 상황까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51만 2,5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미 보건당국이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 시기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올 여름 말부터 가을 초에 부스터샷 필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현지 시간 18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의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여부는 올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서 가을이 시작할 때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차 접종은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가 접종 이후 언제부터 약화되는지에 달렸다면서 그때쯤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I believe by the time we get to the end of the summer and the beginning of the fall, we'll have a pretty good idea whether we definitely or not need to give people boosts and when we need to give it to them. 그러면서 3차 접종과 관련한 결정은 제약사들이 아닌 미국 식품의약국 등 보건당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의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한 데 이어 미국 보건당국도 접종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건데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에 있습니다. 미국 성인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을 정도로 백신 접종엔 속도가 붙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미국 보건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탓으로 보고 있고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데 3차 접종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he vaccine might not completely protect against it, but it almost certainly, at least in our current experience, protects against very severe disease, death particularly. 파우치 소장은 또 혈전 부작용으로 사용이 중단된 얀센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나 성별 등의 일정한 조건이 붙어 사용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파우치 소장은 예측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백신 접종률 1위 국가인 이스라엘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학교 교육도 정상화됐는데요. 국내 언론 최초로 현지 취재에 나선 최창봉 기자가 현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출근을 위해 발길을 재촉하는 사람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눈에 띕니다. 어제 아침 예루살렘 중심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제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나 트램 등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어제부터 달라진 건 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초중고 교육이 정상화됐습니다. 반을 나누거나 학년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오늘부터 전 학년 모든 학생이 등교한 겁니다. I think it's good for the kids to be together, to resume the normal life, and just start getting to normal. 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시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 아니냐는 겁니다. ישראלי ברגע שאומרים לו לא לשים, אז הוא כבר לא שומר בכלל על ההנחיות. זה הפחד שלי כי יש כל הזמן מוטציות חדשות, ומזה אני דואגת.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계속되고 접종률이 정체되면서 집단 면역까지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시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정부 발표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약 19% 올랐는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은 정부 발표에 대해 상승 그 자체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청 건수가 약 4만 건 이상으로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어서 4년 전에 비해서 30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가격조사와 산정보고서를 지자체장에게도 제공해 산정 근거를 따져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뢰도 떨어지는 공시가격에 대한 감사원에 즉각적인 조사를 제시해 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만큼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 줄 것과 지자체에 공시가를 정하는 권한을 이양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특히 세금을 거두는 데는 신뢰성이 중요한데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쭉날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비롯해서 각종 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도 없고.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밝혔는데 서울시는 상당수 시민이 이 특례 세율의 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률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울릉도 하고 어떻게 서울하고 똑같나 이게. 그런데 그것도 4인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래서 군 단위는 좀 바꿔달라. 재보궐선거 뒤 5명으로 늘어난 야당 소속 단체장들은 앞으로 수시로 만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여야 모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도부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대표 경선이 3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친문 성향 인사가 당선될지가 관건인데요.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정치권 소식 신지혜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친문 핵심 4선 홍영표, 범친문으로 분류되는 5선 송영길, 의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 출신 4선 우원식 의원입니다. 개혁 대 민생,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 그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값 폭등, LH 사태, 한마디로 민생, 국민의 삶입니다. 표심의 변수는 친문 윤호중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입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투톱이 친문 일색이어선 안 된다는 견제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친문 성향 권리당원들이 결집할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새 대표는 다음 달 2일 선출됩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권한대행 체제를 뒤이을 원내대표 선거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4명이 나섭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3선 김태흠,
울산시장 출신 4선 김기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선 유이동, 4선 권성동 의원은 이번 주 초 출사표를 냅니다.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개혁 입법의 중단 없는 추진을 강조한 터라 후보들 모두 투쟁력을 얘기하며 선명성을 내세웁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독식 중인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다소 나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르면 26일쯤 선출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통상적인 사건 보고 절차를 따랐을 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임종빈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는 9시간가량 이어졌고 저녁 8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할 때인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등에 접수된 공익신고 내용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이 출국 금지 서류 조작 등의 불법 정황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개입으로 중단됐다고 돼 있습니다. 수사팀이 법무부 관계자 등을 추가 조사하려 하자 사실상 이를 막았다는 겁니다. 이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외압 혐의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와 안양지청 지휘부 사이 갈등이 있었는데 대검은 나중에 이를 보고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에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사인 자신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진상을 밝히고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조사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수사 외압 의혹에 관련된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 등 서너 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검장 진술 내용과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이 시도됐지만 신도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6시쯤부터 법원 인력을 동원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명도 집행에 나섰지만 교회 안팎에 수십 명의 신도가 모이는 등 충돌이 우려돼 집행을 취소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희 10구역 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조합이 낸 명도 소송에서 패해 지난해 3차례 강제 집행이 시도됐지만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매번 무산됐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세계 경제지표의 호조 속에 코스피가 3,2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 연이틀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8.91포인트 상승한 3,207.53에 코스닥은 2.7포인트 오른 1,024.3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와 함께 경제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며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단독 사자로 6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LG전자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2% 넘게 상승 중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관의 의무보호 물량 해제에도 불구하고 4% 가까이 오름세입니다. 효성화학이 올 한 해 역대급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며 13% 넘게 급등 중이고 한편 허위 광고 논란을 빚었던 남양유업은 나흘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자라는 이끼는 의외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선태식물인 이끼는 사실 지구 표면의 8%를 점령하고 있는 우수한 생명체입니다. 특히 이끼는 거의 모든 형태의 오염물질을 축적하는데요. 그래서 대기오염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물론 프랑스 렌느 대학의 이끼 연구팀에게 이끼는 남다릅니다. Du côté de la circulation, vous avez très peu de lichen, voire pas du tout.
Et le côté qui est opposé, donc celui-ci, de ce côté-là, vous allez avoir au contraire toutes les populations lipémiques qui se développent. 전문가들은 또 이끼의 성분을 분석해 항생제나 항암 또는 화장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Pas été encore étudiés pour connaître leurs propriétés. Et c'est justement ce à quoi on s'attache ici à l'Institut des sciences chimiques de Rennes. 이끼는 또 지구온난화의 표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후가 변하면 이끼류의 분포 지역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 이전의 구내진 기준으로 지어져 지진에 취약한 아파트가 지금도 일본 전국에 100만여 세대 있는데 내진 보강을 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없는 경우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시 중심부에 있는 지은 지 48년 된 아파트입니다. 6년 전 내진성 부족 판정을 받았지만 내진 보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この築年数のマンションにこれだけのコストをかけてこれだけのお金で今後維持していくことが合理的ではない。 입주민들은 고민 끝에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49년 된 임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을 검토했지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3년간 임대료를 받을 수 없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건물에 뼈대만 남기고 모두 해체한 뒤 외벽과 내부를 다시 만드는 리파이닝 건축이라는 방식입니다. 공사 기간은 1년 정도로 짧으며 비용도 재건축의 70% 정도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내진화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리파이닝 건축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클럽이나 카페 등의 화장실에 그려진 낙서가 예술작품으로 변신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독일 북부 함부르크. 한 클럽의 화장실 벽에는 그야말로 창의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글자도 보이고 기묘한 도형들이 겹쳐져 있기도 하고 채색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이 낙서들을 의도된 카메라 앵글로 담고 다시 편집 작업을 거치면 훌륭한 예술품으로 탈바꿈합니다. 이 작품들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도 됩니다. 판매 수익금은 해당 그림을 제공한 카페나 술집 등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업체들을 돕자는 의도로 젊은이 3명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Die Clubbetreiber haben zuerst gedacht, wir sind total bescheuert, weil wir natürlich reingegangen sind und gesagt haben, hey, wir würden gerne mal eure Toilette fotografieren. Wir machen das halt komplett ehrenamtlich. Und ich habe ehrlich gesagt am Anfang überhaupt nicht damit gerechnet, dass das so steil durch die Decke geht, aber es kommt tatsächlich extrem gut an. 간혹 원작자들의 항의 전화가 올 때도 있지만 판매 취지를 설명하면 이해해주거나 온라인에 원작자의 이름 등을 밝히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중국 서부 쓰촨성에 위치한 판다 국가공원. 야생 판다 2마리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엉겨부터 함께 바닥에 나뒹굴고 상대방을 물고 늘어지는 싸움은 17분간이나 계속됐는데요. 결국 한 마리가 패배를 인정하고 자리를 뜨고 나서야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争夺交配权，当然，另外也有一种可能哈，就是雌性大熊猫发情到还没排卵的时候，雄性像大熊猫就想交配，但这种时候也有可能打斗。 비슷한 시점에 해발 2,300m 깊은 숲속에서도 판다 2마리가 혈투를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싸우는 장소가 지상이 아니라 나무 꼭대기여서 더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매년 3월에서 5월은 판다들의 짝짓기철입니다. 전문가들은 야생 판다 서식지 보호 사업이 성과를 거둬 개체 수가 증가했고 따라서 짝짓기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얀마 군부 저항운동을 이끌던 20대 청년 웨이모 나이. 외모 때문에 일명 리틀 판다로 불리는 그가 체포되는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는데요. 그런데 체포 이후 군부에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를 하러 가던 웨이모 나이. 갑자기 건너편 차량이 달려와 부딪힙니다. 일명 리틀 판다의 체포 장면입니다.
이틀 뒤 군부가 공개한 리틀 판다. 두 손이 묶이고 눈 주위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한쪽 눈은 뜨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고문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군부는 그를 경찰 살해 혐의로 체포했는데 웨이모 나잉은 체포 전 KBS와 인터뷰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Not related to me. That happens in my town, and I am one of the leaders of the protest in my town. That's why they accuse me of killing the two police officers. 쿠데타 직후 미얀마 북부 몽유아 지방에서 시위를 이끌어온 그는 군부의 집중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그의 가족들조차 그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황. 어머니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미얀마 현지 독립언론은 군부가 지금까지 적어도 26명의 반정부 인사를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음료수병에 알약과 음료가 같이 들어있어 동시에 마실 수 있는 제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따는 뚜껑은 한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양유업이 신제품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특허를 침해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진열장 한쪽을 차지한 요구르트. 뚜껑 속 알약이 음료와 분리돼 있다가 뚜껑을 열면 알약과 음료를 한 번에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만드는 플라스틱 뚜껑은 한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8년 전부터 오직 한국 야쿠르트사에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남양유업이 같은 방식 뚜껑을 이용해 신제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남양유업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액체가 들어가지 않는 걸 확연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기술이 이제 저희 특허 얼마나 똑같을까? 겉보기에도 두 회사 제품의 용기는 비슷한데요. 내부 구조도 거의 똑같다 보니 이렇게 뚜껑을 바꾸어 끼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남양유업 제품이 한 번 특허를 침해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같은 제품을 베껴 만들 가능성이 높아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해당 중소기업은 우려합니다. 수십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매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러한 특허가 침해를 받는다 그러면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한 차질을. 남양유업 측은 신제품 음료수 뚜껑을 대신 생산하는 업체가 특허 침해 소지가 없다고 밝혀 제품을 출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뚜껑 생산을 맡긴 회사와 중소기업 N사 사이의 특허 침해 갈등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판단이 다릅니다. 침해 여부도 각각의 행위를 별개로 판단을 합니다.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선의로 구매를 했더라도 이후에 이제 다시 사용을 하거나 판매를 하게 되면 그건 별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개로 침해가 성립되게 됩니다. 남양유업과 뚜껑 생산 업체는 이미 외국에 비슷한 용기가 있었다며 처음부터 특허가 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심판을 준비 중입니다. 결국 특허를 지키려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길고 긴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유기견 보호소를 옮겨짓기 위한 후원금을 한 사회적 기업이 모금했는데요. 모은 9천만 원 가운데 보호소의 10%만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 유기견 보호소는 부지 임대 기간이 끝나가면서 지난해부터 한 사회적 기업이 이전 비용 후원에 나섰습니다. 후원금을 내면 기념품을 제공하고 수익금은 유기견 보호소 이전에 쓰기로 했습니다. 원가만 빼고 땅 구입 자금으로 펀딩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2천여 명이 약 9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올해 초 보호소 철거 명령이 떨어졌고 이전이 급해 후원금을 쓰려고 문의하자 해당 기업과 연락이 끊겼다고 보호소는 설명합니다. 동의를 얻어야만 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다음부터는. 사회적 기업은 지난달 후원금을 입금했습니다. 970만 원, 전체 후원금 9천만 원의 10% 남짓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후원자들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이 금액이 정말 10%, 20%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최소 50% 이상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보내잖아요. 해당 기업이 스스로 공개한 비용 처리 내역입니다. 후원글을 올리기 위한 사진을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700만 원 가까이 지불했습니다. 각종 협찬과 마케팅 관련 인건비에 1,100여만 원을 썼습니다. 교통비, 회의비와 세금까지 모두 후원금으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혹여라도 과도하게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들을 마치 여기에서 발생한 것처럼 해서 추가 지출을, 초과 지출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측은 후원자들에게 줄 기념품 제작 비용 등은 공제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지네 마을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오늘은 황사도 미세먼지도 없이 화창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20도 이상이나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장수와 의성 등 내륙 지역은 영하로 떨어졌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장수가 19도, 의성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햇살이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보통 봄 햇살이 가을보다 1.5배 정도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이 26도 등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고온 건조해지면서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 136명, 경기 142명, 대구 23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4명 들어서 누적 사망자는 1,801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지금까지 157만여 명이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